앞으로 10년 뒤 경기도 아파트 중 가장 많이 오르는 곳은 어디일까요? 경기도에는 수많은 지역과 아파트가 있습니다. 총 31개의 시, 군이 있고 현재 인구수는 136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역과 인구수, 아파트도 많은 만큼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는 현재 가격의 2배, 3배 이상도 오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이 정도 오른 아파트는 경기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219% 상승해서 10년 전 4억대의 가격에서 13억대까지 상승했고, 화면의 아파트도 3억대의 가격에서 11억대로 8년 만에 가격이 3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도 이렇게 될 아파트가 경기도에는 분명히 많이 탄생할 겁니다. 반면 10년 뒤에도 그닥 많이 오르지 않는 아파트도 분명 존재하겠죠. 앞으로 어떤 아파트를 택하느냐가 10년 뒤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를 곳은 어디인지와 이런 곳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 10년 동안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아파트는 어디였을까요? 과거에 많이 올랐던 아파트와 그 특징을 보면 앞으로 많이 오를 아파트도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올랐던 아파트에 대한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 어느 정도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던 기축 아파트와 두 번째로 택지지구나 신도시처럼 생활권이 새로 형성되는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아파트는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던 기축 아파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가 있겠죠.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분당과 평촌이 입지가 좋은 이미 생활권이 형성되었던 도시입니다. 분당을 예시로 보면 순회동에 있는 양지마을 1단지 금호 아파트의 경우 2012년도에 6억 6천만 원이었던 가격이 11년 뒤인 지금은 3배가 오른 19억 8,500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입지가 떨어지는 평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촌의 꿈마을 한신 아파트 역시 2012년도 4억 4,500만 원이었던 가격이 11년이 지난 지금은 11억 3천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으며 약 2.5배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어느 정도 입지가 괜찮은 구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10년 전 대비 2배가량은 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만 봤을 때 경기도에서 입지만 괜찮으면 2배 정도는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단순히 입지가 좋다고 모든 아파트가 2배가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를 언제 사는지 시점 또한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를 기축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입지뿐만 아니라 언제 사는지 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분당의 아파트와 평촌의 아파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분당 순회동의 양지마을 1단지 아파트의 경우 이전에 11년 만에 3배가 올랐다고 말했는데요. 더 이전으로 가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약 50%가 하락했습니다. 2006년 부동산 고점일 때 14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었는데 6년 뒤 2012년도에는 7억 4천만 원이 하락한 7억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만약 2006년 고점에 이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2024년 현재 기준으로 37%가량밖에 못 오른 겁니다. 이 기간은 27년인데 물가 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평촌의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촌도 11년 동안 2.5배가 올랐다고 했었는데 더 이전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42%가량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7년에 7억 7,500만 원에 거래되었었는데 2012년도에는 이보다 3억 3천만 원 하락한 4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45% 오른 금액이며 이 역시 물가 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상승폭을 보여줍니다. 이 두 아파트 모두 언제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 2배에서 3배가 오르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물가 상승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입지만 좋다고 모든 아파트가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 언제 사는지의 시점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2~3배 오를 시기일까요? 아니면 물가 상승률만큼도 못 오를 시기일까요? 개인적으로 방금 보셨던 분당이나 평촌 같은 경우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이슈가 있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같은 호재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꽤나 먼 이야기입니다. 호재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실제로 재건축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1979년식인 음마아파트도 1996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되었지만 이제 조합이 설립된 걸 보면 재건축이 되고 실제 새 아파트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재건축 호재가 있다고 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겠죠. 예시로 들었던 분당과 평촌 말고도 이미 지어진 기축 아파트 중 입지가 괜찮은 곳들은 웬만하면 2배가량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언제 샀는지에 따라 바닥에 샀으면 2배가 올랐겠지만 이전 고점에 샀다면 물가 상승률만큼도 못 올랐을 겁니다. 이 중 지금 가격이 저렴해진 편에 속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아닌 곳도 많습니다.
분당과 평촌과 같은 입지가 좋은 경기도 상급지 아파트는 지금 바닥의 가격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아파트는 지금 사면 추후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가 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격이 꽤 비싸서 더 올라도 큰 상승률이 보이지는 못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형인 택지지구나 신도시처럼 생활권이 새로 형성되는 신축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유형에 오히려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택지지구나 신도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시세 대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예시를 보자면 대표적으로 수원의 광교 신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2012년식 아파트로 33평 기준 3억 후반에 분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억 정도가 오른 13억 7천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분양가 대비 약 3.5배 정도가 오른 금액입니다. 화성의 동탄 2 신도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탄역 근처에 있는 운암 퍼스트빌 아파트는 2015년식 아파트로 33평 기준 3억 중반 정도에 분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은 11억이 넘는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9년 만에 8억이 올랐으며 분양가 대비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하나 잘 분양받아서 1년에 1억씩 오른 아파트들이 꽤 많습니다. 이전에 보셨던 분당이나 평촌의 아파트는 이전 고점에 잡아서 17년의 시간 동안 물가 상승률만큼도 오르지 못했는데 신도시의 아파트는 편하게 분양만 받고 더 많이 올랐습니다. 고점에 잡고 괜히 마음고생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저렴한 분양가에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도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신도시나 택지지구와 같이 전부 새 것으로 들어오는 곳이면서 두 번째로 핵심 교통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수원의 광교 신도시는 2기 신도시 중 하나로 모든 게 새 것으로 들어오면서 이 주변 인프라와 생활 여건이 좋아졌으며 신분당선이 들어오면서 서울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화성의 동탄 2 신도시 역시 2기 신도시로 주변 환경과 인프라가 대폭 개선되었으며 동탄역에는 SRT 그리고 GTX A로 인해 서울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도시인 점과 교통 개선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방금 보셨던 광교와 동탄의 특징인 신도시와 교통을 그대로 적용하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를 곳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지금 내용이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광교와 동탄이 분양가 대비 3배 이상이 올랐던 것처럼 오를 지역은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를 아파트의 특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도 신도시의 형태로 모든 게 새 것으로 들어옵니다. 학교, 상권, 도로 하나하나까지 전부 신축입니다. 생활 환경이나 인프라가 앞으로 가장 좋아질 곳이고요. 2기 신도시인 광교나 동탄의 인프라가 낡아가는 동안 더 새 것으로 들어오는 곳이 3기 신도시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에는 각종 교통이 많이 들어옵니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남양주 왕숙 신도시만 보더라도 총 4개의 지하철 노선이 들어옵니다. GTX-B, 9호선, 4호선, 경춘선까지 새로 만들어지는 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중 GTX-B와 9호선, 4호선은 서울 핵심지를 지나는 좋은 노선입니다. 또한 현재 분당과 평촌 같은 수도권에서 입지 좋은 곳들이 저렴한 가격은 아닌 반면 3기 신도시는 분양가 자체가 저렴합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어서 분양가격을 마구잡이로 높이지 못하고 또한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진행한 3기 신도시 4년 청약 단지는 33평 기준 5억 초중반대의 분양가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분양가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가 될 것이기도 합니다. 평촌의 11억 아파트가 3배 올라서 33억이 되는 것보다 왕숙이나 창릉 신도시의 5억 아파트가 3배 올라서 15억이 되는 게 훨씬 빠르고 현실성이 있습니다. 신도시의 형태로 도시 자체가 개발되는 곳, 그리고 서울 핵심지로의 교통이 들어오는 곳,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3기 신도시가 현재 가격 대비 앞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어디에 역이 들어오는지를 파악해 놓고 웬만하면 그 역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분양가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지라도 추후에는 아파트 가격 차이가 2배까지도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 유튜브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를 곳 중 하나로는 3기 신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나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좋은 건 알겠는데 당첨이 되기 힘들다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를 역세권 단지는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아 누구나 다 당첨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어떤 아파트가 많이 오를지 정차체계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해당 체계에는 제가 1년 동안 5채에 투자하며 수익을 낸 방법과 3기 신도시 이외에도 사자마자 안전마진과 시세 차익이 있는 투자에 대해 설명해놨고 일정 기간만 무료로 드리니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제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받는 곳이 가격이 저렴할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못 받는 곳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은 위기의 상황이라 관심 자체를 꺼버린 곳,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관심이 없는 곳,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같은 곳은 대표적으로 대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 하면 아실 텐데 대구는 엄청난 공급 폭탄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곳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과도한 공급 물량으로 2023년에는 적정 수요 대비 거의 3배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인 올해에도 적정 수요 대비 2배의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는 전세며 매매며 급격한 하락장을 겪었고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미분양에 분양된 아파트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억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반 기축 아파트도 마이너스 30%에 심하면 마이너스 40%에서 50%까지도 하락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부동산 공부를 하는 분들은 대구가 정말 위기의 시기라는 걸 잘 아실 텐데요. 아마 현지에 사는 분들은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나마 신축 아파트나 거주 환경이 좋은 곳들은 가격이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저가를 계속 갱신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본 가치 대비 저렴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대구보다 더 안 좋은 지역들, 소도시까지 대구보다 더 비싼 곳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적인 요인만 없어진다면 추후에는 제 가치를 찾아갈 것입니다. 수도권도 현재 대구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위기인 곳이라 관심을 못 받는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받아서 가격이 저렴한 곳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은 대표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혹은 교통개발이나 도시계획상 수혜를 입는 곳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사는 지역의 도시 기본계획 자료를 읽어본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가 개발이 되고 어떤 교통이 들어올지 정확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발 방향은 도시 기본계획과 각 시군구청의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 시나 구 단위의 기관에서도 성과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어떤 개발에 대해서 힘을 쓰고 꼭 이루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개발 방향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앞으로 좋아질 도시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교통에 대해서도 어느 지역, 어느 위치에 교통이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통이 생김으로써 각 지역 간의 접근성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교통이 생기는 곳 근처를 개발하겠다는 의지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위기의 순간이거나 사람들이 잘 몰라서 관심이 없는 곳, 그래서 현재 가격이 저렴한 곳이 저평가된 지역과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봐도 같습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입지가 좋은 동탄 이신도시의 시범단지도 프리미엄이 1,000만원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3억대에 분양해서 현재는 12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고 또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가장 안 좋았던 2014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누구나 다 좋다고 할 때, 좋은 게 눈에 보일 때는 이미 비싸지고 난 이후입니다. GTX A 개통이 임박한 만큼 지금은 저평가라고 하기에는 힘든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에는 GTX와 SRT가 들어오고 또한 신도시의 형태로 살기 좋게 도시 자체가 바뀝니다. 10년 전 당시에도 이런 교통개발과 도시개발 방향은 전부 다 나와 있었지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가장 위기의 순간이자 부동산 분위기가 가장 안 좋았던 2014년, 2015년이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이때 용기를 내고 베팅을 했던 사람과 아파트는 더 하락할 거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동탄 이 신도시의 과거 사례만 봐도 가장 위기의 순간,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되지만 큰 관심을 갖지 않던 곳이 가장 저평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 또한 2019년 당시 가장 위기였던 지역에 아파트 투자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평택이었는데요. 입주 물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부터 적정 수요 대비 초과되었던 공급은 2019년에 피크를 찍습니다. 적정 수요는 3,000세대인데 이보다 5배 더 많은 16,800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입주 물량도 있고 당연히 평택 아파트 가격은 크게 하락했는데요. 당시 웬만한 아파트는 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4천만 원은 붙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33평 분양가가 3억대였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가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곳을 저렴하게 사서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아파트 순환장 속에서 아직 훈풍이 불지 않아서 오를 수 있는 곳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재개발을 매수했습니다. 공사비와 금리가 오르면서 재개발 사업성이 좋지 않은 시기를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또한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는 상가를 매수했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월세를 받아도 그 월세가 다 대출 이자로 나간다는 생각이 만연할 때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상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매수하려고 하지도 않으니 좋은 상가를 저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첫 투자부터 가장 위기이고 그래서 가장 저렴해진 곳만 찾아다녔고 이 방법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현재 가장 저평가인 아파트는 어떤 종류의 아파트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가장 저평가인 아파트를 찾으려면 가장 위기인 곳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위기이자 저평가인 곳으로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다 공급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과다 공급이 되었다는 말은 수요는 한정적인데 공급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새 아파트를 사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프리미엄과 가격이 하락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천, 대구, 부산, 충남의 여러 지역들이 있고 이런 지역들 중에서도 입지가 괜찮은 아파트 중 더는 하락하기 힘들 정도로 저렴해진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입지 본질 자체는 그대로이지만 현재 입주 물량이라는 상황적인 요인으로 저렴해진 곳, 그래서 그 상황만 지나가면 다시 본래 가치를 찾을 곳이 있겠습니다. 위기이자 저평가인 곳 두 번째로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공사비와 금리가 오르면서 사업성이 안 좋아집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지든 비례율이 하락하든 해서 결국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침체장이 지속되면 거주의 가치가 없고 투자 가치가 큰 재개발은 더욱 시장에서 외면받습니다. 지금 상황이 재개발에는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가지만 그만큼 재개발 프리미엄은 하락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런 곳 중 공사비가 올라도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공사비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재개발을 찾는다면 사자마자 바로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이미 일반 분양 대비 몇 억은 저렴하게 사는데 추가 분담금이 조금 나온다고 해도 충분한 안전마진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저평가인 곳은 호재가 묻힌 곳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호재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호재가 있음에도 그 호재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침체작인 만큼 호재가 묻힌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호재는 재건축이 충분히 가능할 만한 대지 지분을 가진 아파트이거나 지하철이 들어오는 등의 교통개발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신도시나 앞으로 개발될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호재가 묻힌 곳들은 다른 일반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상승장이 오면 이런 호재가 다시 가격에 반영되어서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아파트와 앞으로 주변 환경이 개선되는 아파트가 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개선된 아파트를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은 개발 방향이나 교통, 재건축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있어야겠죠. 즉 단순히 현재 입지와 가격만 보고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조금의 공부를 통해 차별화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GTX에 대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과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GTX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GTX 신설, 연장력이 발표되었다고 빠른 시간 내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존 GTX 노선인 GTX-A는 2024년, GTX-B는 2030년, GTX-C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GTX도 비슷한 시기에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아무리 빨라도 최소 10년에서 길어지면 20년이 넘게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즉 2035년 이후에나 최근 발표된 GTX 연장, 신설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도 사업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잠시 제가 작년에 교통 개발을 이용한 투자 전략에 대한 강의안을 보면 철도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큰 틀을 먼저 잡고 2단계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나오는지를 검토합니다. 3단계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정거장이 어디인지와 노선도, 공사 비용이 결정됩니다. 4단계는 공사 시행 방법이 결정이 되고 5단계는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를 통해 더 자세한 역의 출입구를 하거나 본격적인 설계가 진행됩니다. 6단계는 설계를 마치고 이에 대해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의 내용이 확정되는 단계이고요. 7단계인 시공사 입찰과 계약을 통해서 8단계 착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꽤나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완공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여기서 1단계에 해당합니다. 즉 아직 철도 사업이 구체화되고 완공되기까지는 너무 많이 남았다는 말이죠. 재개발로 비유하자면 극초기 재개발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에 오르거나 이제 신통기획에 포함된 정도입니다. GTX 연장과 신설력을 이용하려면 2040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존의 GTX A, B, C와 같이 이미 그 계획이 확정되고 착공까지 진행된 노선과 같지 않습니다. 가끔씩 부동산이나 분양 대행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마치 확정이고 곧 들어올 것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든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입장이라서 더 부풀리고 과정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런 노선을 만들겠다라는 발표로 보면 되고 실제로 완공되기까지는 오래 걸린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4년에 수도권 광역철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는데 이제 실시 설계를 완료 후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완공까지는 20년이 훌쩍 넘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번에 발표된 GTX역이 별로 쓸모없는 거냐, 단순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냐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GTX 신설이 발표된 지역이 잠깐 반짝하고 다시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GTX에 대한 호재가 있는 만큼 다음 상승장이 올 때 더 많이 오르거나 혹은 GTX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그 호재 덕을 받을 수 있습니다. GTX가 완공되기까지 대략 15년을 잡는다면 그 15년 동안 분명 하락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GTX 호재가 있어도 부동산이 침체되면 같이 하락합니다. 하지만 GTX가 만들어질 곳인데 다른 아파트와 똑같이 하락한다면 우리는 그 아파트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GTX 호재가 무시되고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 아파트를 사야겠죠. 생각해보면 아무런 교통 이슈가 없는 지역과 GTX가 추후에 들어올 지역이 비슷한 가격이라면 우리는 GTX가 추후 들어올 예정인 곳에 투자를 하거나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GTX 연장역과 신설역에는 앞으로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GTX가 들어온다고 해서 가격이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완공되는 그 사이사이 가격이 눌리는 곳도 많을 겁니다. 원래 이런 교통 호재가 상승장에서는 엄청난 상승 원동력이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이런 호재가 묻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통 호재가 묻혀서 가격이 눌려있을 때 이왕이면 GTX가 들어올 곳을 사야 하는 거죠. GTX가 들어온다고 너무 들뜨거나 당장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미 높아진 호가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앞으로 GTX 신설력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건 필요합니다. 지금 GTX-A가 완공되는 동탄역처럼 추후에 GTX-DEF 역시 엄청난 관심을 가질 거니까요. 그럼 이번 GTX 발표로 인해서 추후 가장 좋아질 지역은 어디일까요? 오늘은 개략적으로 어떤 노선이 신설되고 어떤 지역이 좋아질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GTX 연장입니다. 기존의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강남의 삼성역을 거쳐서 화성의 동탄역까지 이어지는 GTX-A는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평택의 경우 평택 지제역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힐스테이트 지제역, 지제역 자이 정도가 큰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물론 이 아파트를 지금 매수하라고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GTX 연장으로 인해서 호가가 높아지고 가격은 비싸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당장 들어오지도 않을 GTX 때문에 오히려 고평가가 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하고요. 지금은 전반적인 GTX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각 아파트의 가격 분석과 투자 토론은 어떤지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GTX-B의 경우 경기도 가평과 춘천역까지 연장하는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GTX로 강원도 춘천까지도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GTX가 완공되었을 때 기준으로 집값이 낮은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GTX 연장역으로는 GTX-C의 동두천과 평택, 천안, 아산이 있습니다. 동두천은 춘천과 함께 GTX역 중 집값이 낮을 곳이 되겠고요. 하지만 가격 자체가 아주 저렴하다면 또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GTX-C는 천안과 아산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천안역 근처가 현재는 살기도 안 좋고 낙후되어 있고 외국인도 많이 있습니다. 거주하기에는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닌데 그만큼 가격도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GTX 발표로 인해서 잠시 호가는 올라갔겠지만 다시 발표에 대한 호재가 없어지면 투자하기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천안역 근처는 현재 다양한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도심 재생사업, 대규모 재개발, GTX 호재로 인해 앞으로 관심 가져봐도 좋을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신설 노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GTX-D의 경우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노선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의 강남을 가로로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사당역과 강남역, 삼성역, 잠실역을 모두 지나는 더블 Y 노선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서쪽의 김포 장기와 인천의 인천공항에서 시작해서 서울 강남을 관통하고 남양주의 팔당역과 강원도 원주까지 이어집니다. 참고로 GTX-D의 경우 노선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4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된 계획으로는 인천, 남양주, 강원도 원주 노선도 없고 강남으로 직결되는 노선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김포 장기에서 대장까지 연결되는 김포 부천선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각 지자체와 시민들의 요구로 이번 발표에 포함이 되었는데 앞으로 다시 노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물론 이번 정부의 발표만큼 더블 Y로 추진은 하겠지만 사업성이 안 나온다거나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만약 이번 발표된 내용처럼 GTX-D 노선이 신설된다면 인천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 GTX-D 노선은 GTX-E 노선과도 겹치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시작해서 영종, 청라, 가정, 작전역에서 서울 강남까지 이어집니다. 인천의 경우 2022년부터 과도한 입주 물량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적정 수요인 15,000세대보다 2배 이상 입주 물량이 많았고 올해와 내년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 정기사업과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입주 물량이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그 성장 가능성에 비해서 가격이 눌려있다고 생각하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특히 이번 GTX-D, E에 포함된 지역들도 꽤나 많이 하락한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GTX가 들어올 지역인데 과다 공급이라는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렴하다면 그 지역을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지역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GTX를 연계한 인천 지역 분석에 대해서도 추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GTX-E 노선을 보면 살짝 애매한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주요 일자리를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천에서 시작해서 주로 서울의 강북 쪽을 관통해서 덕소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물론 생기면 좋겠지만 다른 노선 대비 큰 파급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GTX-F 노선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마치 순환 외곽 고속도로처럼 서울을 지나지 않고 경기도를 동그란 원 형태로 순환되는 노선입니다. F 노선도 큰 파급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추후 환승을 통해서 주요 요지로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3기 신도시에 어떤 GTX가 신설되는지도 보면 좋습니다. 부천의 대장 신도시에는 D와 E 노선이, 하남의 교산 신도시에는 D와 F 노선, 남양주 왕숙 신도시에는 GTX-F 노선이 신설됩니다. 이 중에서는 부천의 대장 신도시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GTX 발표로 인해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신설 노선은 GTX-D입니다. GTX-E 노선과 F 노선은 서울의 주요 요점을 지나지는 않아서 조금은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GTX-D의 경우 서울 강남을 관통하는 만큼 지금의 신분당선과 9호선처럼 황금도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GTX-D가 지금 계획대로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GTX 연장역으로는 아무래도 A와 C 둘 다 들어와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는 평택 지제가 수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GTX 호재가 많이 반영되어서 현재 가격이 싸지만은 않은데요. 추후 침체량이 길어져서 GTX 호재가 가격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곳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GTX 신설력에 대해서 설명해봤는데 이후 영상에서는 더 자세한 각 지역별로 투자 관점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